안녕하세요. 마음을 읽는 변호사 안기욱입니다. 이혼을 생각하시는 분들, 하루 이틀에 감정적으로 이혼을 결심하는 분들은 거의 없으시죠. 정말 이혼을 생각하는 분들의 그 많은 이면의 숨은 이야기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30년 동안 이혼 사건을 수천 건을 해오면서요, 가장 많이 들은 거,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이혼을 생각하면서 재산분할보다 더 심각해지는 게, 저 앞으로 뭘로 먹고 살아야 하나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항원이혼 하시는 분들, 항원이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장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문제, 생활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법은 이 생활비를 어디까지 보호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혼을 망설이게 하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 또 항원이혼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외로움이 아니고 생활입니다. 집은 나눌 수가 있어도 매달 들어오는 돈이 없다는 거, 이런 생각에 정말 마음이 닫혀지죠. 두려워지고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이혼 소송을 시작하게 되면 남편과 함께 살 수 없을 뿐만 아니고 남편은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을 게 뻔한데, 이혼 소송 기간 중에 제가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제가 다시 일을 할 나이도 아닌 것 같고요. 그렇다고 자식들에게 손을 벌기는 정말 싫어요. 이 질문들은 그분이 약해서가 아니고요, 현실을 직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신호라고 보입니다. 실제 상담 사례에서 보면은요, 60대 후반의 여성분의 사례입니다. 결혼 후 평생을 전업주부로 생활을 해왔어요. 남편은 안정적인 연금을 받고 계셨고요. 이혼을 생각하면서 그분이 가장 먼저 떠올랐던 거, 제가 질문했던 것은 위자료도 재산분할도 아니었습니다. 변호사님, 지금 당장 제가 이혼 소송하면은요, 남편이 생활비 끊을 게 너무 겁이 나요. 이 남편은요, 혼인 생활을 하는 도중에도 툭 하면 아내에게 조금만 마음이 들지 않으면 아내에게 사용하라고 줬던 그 가족 카드, 그것도 분실 정지를 시켜버리는 게 일상이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아내가 시장에 갔다가 낭패를 당하는 거, 망신당하는 게 여러 번 있었던 그런 트라우마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그 말에는 어떤 두려움과 함께 최소한의 삶에 대한 바람, 이런 요구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 항원이혼에서 소위 말하는 그 생활비, 이 부양료의 개념을 어떻게 우리 법에서 보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 대법원은요, 부부간의 부양 의무는 혼인관계의 본질적인 의무이기 때문에 부양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 의무자, 그러니까 부양해야 되는 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해줘야 된다. 그래서 부부 공동생활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 정도로 맞춰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사실상 혼인이 파탄돼서 부부가 별거를 한다 하더라도 서로 이혼 소송을 계속하는 중에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혼이 이렇게 확정되기 전까지는 법률상 혼인관계가 계속되고 있다고 봐서 부양료는 지급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부양 의무가 소멸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양료의 그 범위를 정하는 것은요, 혼인 기간이라든가 그 당사자의 나이, 그리고 건강 상태, 소득, 연금 유무, 또 재산 분할의 결과, 이런 모든 가능성을 놓고 따지게 되죠. 그 기간 동안에 아내 쪽에서 남편이 나올 수도 있고, 아내가 소득이 많을 경우에는요, 그럴 때는 생활비를 요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생활비 요구라고 하는 게 그럼 한쪽에 의존하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이것은 균형의 문제일 뿐입니다. 함께 만든 삶의 결과를 어떻게 나누는 것인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구체화하는 것이죠. 다만 이 생활비는 자동으로 정해지진 않습니다.
여러 가지 위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요건들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을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그 전략적인 접근이라고 하는 것은 위의 요건들을 어떻게 법원에다 호소를 하고 어떻게 구체적인 사례를 드러내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그겁니다. 무조건 생활비를 받아야 한다 라고 하는 걸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혼 소송 중에 생활비가 끊기는 것이 염려되어서 그것 때문에 삶의 결정을 하는데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요, 항원위원회에서의 생활비 어떻게 구체화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